안녕, 하이헬로. 오늘은 좀 늦은 2024년 결산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24년 나에게 어떤 해였는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의 2024년 마음가짐을 담은 모토는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2024년 초반부에 이 말에 엄청 감명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대로 살자,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자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얼마나 한번 달성을 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큰 목표가 4개가 있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5,000명. 제가 열심히 올리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 저의 목표는 주 2주마다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거였는데 가차없이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2,790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가. 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숫자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개인적인 그 계정 말고 유튜브 약간 오피셜 계정을 말한 거였는데 그 계정은 팔로워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세워놓은 계획이 원래 릴스 시작하기였거든요.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많이 올리지는 못했어요. 게시물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고 2025년에는 조금 더 유튜브 구독자랑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올려보는 걸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엔클렉스 통과. 이것도 아직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때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성을 했고 다음에 다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제 딴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떨어진 시험이 인생의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들 엔클렉스 한 번에 붙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약간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조금 많이 슬펐는데 남자친구가 그 사이판 병원에 아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막 5번까지 떨어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힘이 났어요.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뭔가 깨닫게 돼가지고 어쨌든 다시 지금 엔클렉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은 기회로 드림널스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드림널스 엔클렉스 강의를 협찬을 받아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 이거는 이뤘어요. 4개 중에 하나 이뤘습니다. 이 마지막 목표는 한국 간호사 취업이었거든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그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종합병원 분만실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10월 20일부터 입사를 했거든요. 2달 반 정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far so good. 아직까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되게 뭔가 회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맨 마지막 목표가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저의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해서 그걸 결국에는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말 2024년 나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세세한 사건들은 블로그에 정리해가지고 어제 2024년 결산 포스팅을 했거든요. 어제 나이트 때 심심해가지고 한번 놀러와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4개 목표 중에 1개만 달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게 지냈거든요. 일단 올해의 소비, 나단 닥터라이프 공기압 마사지기인데요. 이게 저희 엄마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요거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쿠팡에서 완전 최신 버전이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근마켓에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에 나온 9버전인데 그게 4만원인 거예요. 근데 9버전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4만원의 행복이 너무 컸어요. 이거 진짜 잘 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물건 중에 하나고 이게 다리 커프도 있고 허리 커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갈아 끼워야 된다는 점에서 좀 귀찮아서 허리 커프를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2개를 다 주시는데 당근에 4만원을 올려놓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올해의 노래는요. 따단
이거는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요. 1년이란 시간은 저한테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상반기 NCT 드림의 스케이트보드 제가 아침에 좀 무기력할 때 들었었거든요. 딱 도입부가 약간 막 오케이 가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노래를 들었었고 하반기에는 영화 위키드 나왔었잖아요. 제가 원래는 파피오노 노래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신디아가 부르는 Define Gravity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 엄청 꽂혀서 진짜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올해의 영화 따단 인사이드 아웃 2. 사실 올해 영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인생 영화였거든요. 브라니가 되게 트롤로 나오잖아요. 빌런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라니도 사실은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내 불안한 모습도 결국에 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너무 막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의 불안이를 행복이처럼 잘 보듬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거를 깨닫게 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올해의 책 따단 맞습니다. 올해는 책을 별로 못 읽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에는 조금 더 독서에 힘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배달 음식 따단 이것도 하나만 꼽지 못했어요. 일단 항상 그렇듯이 마라탕과 짜장면 제 소울푸드고요. 마라탕은 새로운 맛집을 찾았어요. 원래는 탕화쿵푸 9월동점이 저의 인생 맛집이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탕화쿵푸 주안점을 시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맛있는 거예요. 여기가 더 땅콩 소스가 많이 들어간 느낌? 더 이렇게 진하고 고소하고 이런 맛이어가지고 탕화쿵푸 주안점으로 저의 인생 맛집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탕짜면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부터 항상 시켜 먹던 집이 여기도 배달을 되더라고요. 탕수육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탕짜면에다가 짬뽕 국물 필수 1,000원 추가하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갑자기 급부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육회 연어라는 집에서 시켜 먹었는데 얼마 전에 육회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1인 육회 세트를 시켰거든요. 육회 비빔밥에다가 육회 초밥 3개가 이렇게 딱 와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마라탕 아니면 탕짜면이 무조건 거의. 근데 앞으로 이 육회 친구가 약간 그 사이를 좀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과 여행을 좋아하는 간호사라고 타이틀을 내건 만큼 올해의 바다는 나단.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사이판 옆에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타가비치라고 하는 비치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진짜 말이 안 돼. 그냥 여기 이 세상 이 지구에 이런 데가 있다고? 혹시 천국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워낙 깨끗한 청정 지역이라서 바다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기 산호도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깊은데도 파도가 별로 세지 않아서 되게 먼 바다까지 나갔었거든요. 거기서 거북이도 엄청 가까이서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2024년은 관통하는 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누구는 제가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정말 별거를 안 했던 연도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많은 것을 깨달은 연도였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깨달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하고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다. 이 말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연도였고 앞으로도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실패를 하고 거기서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는 게 나한테 가장 못된 짓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단정짓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포기를 하면 그 후의 인생에서 그걸 뛰어넘는 순간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이 선을 만들어버린 거니까 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2024년에 뭐 별거 한 일이 없어도 어쨌든 그 선을 깨부시고 나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도전을 해서 지금 즐겁게 잘 일을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성공적으로 1년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을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잘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거만으로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인생이 편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이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꼭 자기의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화이팅 해봅시다.